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권수택입니다. 와. 와요. 자, 우리 이름까지 누구신가요? 얘기하고 할까요? 그래야 누구신가요? 맞을 것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녹색당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셋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당의 상현님 같이 모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로 꾸미려고 하고요. 네, 맞죠?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페미묻다 두 번째 기획하고 있는 탄핵 광장 페미 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는 김혜정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이 오셨었고 오늘은 녹색당에서 이상현 대표님께서 광장과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 저 이제 오늘인데요. 오늘 좀 탄핵 일자 선고 일자가 좀 공개가 됐다고 해야 되나? 공개됐죠. 네. 공지됐죠. 공지가 됐고 공지가 4월 4일 됐죠.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무실에 있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라는 너무 생각이 반가워서 맞아요. 저는 너무 그 SNS에서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저도 보고 다행이다. 드디어 끝난다. 끝날 수 있겠구나. 나이 토요일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 또 좀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상현님도 광장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동안? 예, 좀 광장 지방령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 3당이 광화문 앞에 농성장을 차려서 계속 윤석열 파면 촉구하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또 이제 지난 12월 3일부터 사실은 쭉 이제 광장에서 파면 선고를 위해서 계속 싸워왔는데 사실 이렇게 파면 선고 길이 딱 잡히니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방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쵸.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끝까지 어쨌든 시민의 힘을 모아서 8대0 선고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또 마음을 탁 놓고 싶은데 방심하면 절대 혹시 방심할 수 8대0 없는. 혹시 대드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5대 3이니 네. 뭐 4대 4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8대 0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상식적이지 않은 사태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이 헌재가 제발 이 사안만큼은 이게 민주공화국의 국가기관의 사명으로 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사실은 4월 18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또 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할 거고 또 계속 이게 지연되면서 더 이제 극우 세력들이 둔동하게 되고 이런 사태를 좀 그래도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각하면? 기각하면 이제 전면적인 시민 항쟁이 나올 겁니다. 다 거리 나서서 이게 진짜 이게 전면적인 시민 총파업으로 주권자 시민이 이제 그냥 국가를 정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또 일어나 저러나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선고가 나고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또 저희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상현님 모셨으니까 또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현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긴 버전으로 조금 더 긴 버전이요. 네, 저는 녹색당
임시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제 인생의 비중에서 녹색당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그럼 지금 활동은 녹색당으로 활동한. 녹색당 당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활동가, 기후 활동가, 뭐 국제연대 활동가 등등의 여러 활동 영역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녹색 당원으로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활동한 거는 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올해가 신기하기도 하고 원래는 또 서울 지역 그리고 중랑구라는 저의 이제 사는 지역을 토대로 주로 지역에 기반한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서울 지역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게 자꾸 난개발을 이렇게 시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막는 이런 활동들도 저의 주요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좀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광장에서 보통 정체성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한번 광장 무대에 서서 정체성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녹색당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논바이너리라 함은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하나로 성별 이분법적으로 저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그런 성소수자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현님이 다양한 저랑은 그 서울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만나고 맞아요. 책도 같이 쓰고 오. 기타 등등. 네네네. 네, 접점이 좀 있네요. 네네. 힘세고 사나운 용기. 네, 우리 임세고 사나운 용기라는 책을 같이 썼고요. 또 요새 광장에 또 나가시는 걸 보면서 고생이 많고 네.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거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네. 12월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12월 3일이고요. 네. 이 윤석열이 계엄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국회 앞으로 달려가면서 녹색당 전국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긴급 소집을 해서 당원 집결 요청을 띄우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니까 뭐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해제하라고 계엄 해제하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러려면 들어가야 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막 행동에 나서고 있고 또 뒤로 그 장갑차가 저 사진에 나오는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장갑차인지 탱크인지도 몰랐어요. 뭐가 이게 군용 차량이 지나가고 위에 뭐가 달린지도 모르는 채로 저게 지금 군합발로 지금 국회라는 어쨌든 이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를 침탈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저 앞에 막아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막아서고 저희 주변에 있던 당원님이 또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 장면을 남겼는데요. 네, 그만큼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분노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 장갑차 앞을 또 다른 시민들도 같이 막아섰어요. 맞아요. 이제 무서움이나 두려움 같은 것보다는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 사태를 반드시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시민들의 좀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광장에서 모이고 있고 특히 또 녹색당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계신데 광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점점 조금씩 좀 마음이랄까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을 몰랐어서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회의적인 생각들이 들잖아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정당이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 이제 좀 이렇게 결기에 가득 찬 말들을 가지고 좀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이 다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불안한 마음이나 회의감이 들 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뭘 더 해보는 이런 동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지난 겨울이 너무 혹독하고 추웠잖아요. 전 진짜 한강진에서 그 눈 맞으면서 3박 4일을
예상도 못하게 견디게 됐었는데 그때 민주노총에 길을 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버텼을 때 사실은 1박 2일 일정이었고 그게 윤석열 체포가 안 되면서 계속 길어져서 맞아요. 거기를 버텼을 때 이제 제가 1일차는 아 이거 되게 병나겠다. 처음에 견디면서 이거 다음날 아침까지 이거 하고 나면은 진짜 알아눕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견뎌지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 체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견뎌져서 그 다음에 3박 4일을 그렇게 했어요.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또 거리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뭐 때론 농성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천막 치고 그 안에서 묵기도 하고 이렇게 견뎠는데 아 사실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되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온갖 또 행동 단체들과 연대체들이 다 계속 1박 2일 농성을 계속 하는 계획하고 거죠. 하는 거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단식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견뎌지니까 계속 1박 단식도 2일로 하고 가는 예 농성도 계속하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런 점이 좀 힘들었고 다만 오늘 어쨌든 기일이 잡혀서 참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일단은 일단락 된 게 좀 안심이긴 합니다. 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많이 하시는 분이 일이 있으면 아프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다가 그 일이 끝나면 한참을 앓는 거죠. 내 생각에 한국에 있는 그 시민들,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다 그 상태가 아닐까 싶고 이 상황이 예. 끝나면 한 2주일 예. 정도는 알아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긴장이 네. 풀려가지고 그럴 것 약간 같아요. 전시민 극기 훈련 같은 느낌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맞아. 거리에서 1박 시민들이 2일 하고 막 계속. 단련되는 거죠. 맞아요. 견뎌지고. 겨울엔 농성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고 또, 싶어서 예, 그렇죠. 하기 싫은데 참 그때도 왜 한강진에서도 3박 4일 할 때도 막 눈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아주 키세스 뭐 오, 그런 네네. 장면들도 탄생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 거 네, 또 거기서 의료 봉사 자원 활동가들의 노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약간 지쳐서 잠들려 그러면 이렇게 저체온증 가서 걸릴까봐 가서 깨우고 또 계속 중간중간에. 핫팩 나눠주고 이 덮는 보온 음박 담요 나눠주고 그런 노동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그나마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고 더 추워지니까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춤추게 하고 네. 그 주최 측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렸던 게 또 시민들이 중간중간에 국민체조 네 맞아요. 우율동하고 그게 덜 병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진짜 극기훈련이라는 아, 생각이 전시민 극기 훈련. 네,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광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까지. 네, 네, 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녹색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광장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서도 네. 또 이야기해봐야 될 것들이 녹색당의 의제인 네, 네. 기후 위기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생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광장에서는 혹시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런 네. 거 그런 국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후 위기 그러니까 기후 정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질문을 네네. 하면 말씀해 주시기 편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싫었어요. 처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계엄 터뜨리기 전에 관심이 없었던 게 그게 너무 그 퇴진이라는 것에 하나의 그 요구에 묻혀서 이게 다른 의제들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죠. 특히나 다른 의제에서는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민주당이 또 같이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윤석열에 맞선 민주주의 얘기를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좀 우리 정치에 좋은 일일까 이런 고민점들이 있어서 윤석열 퇴진 운동보다는 어쨌든 기후 정의라든지 뭐 성평등이라든지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의 의제 활동을 좀 강하게 더 강하게 나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12.3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거는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 토대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운동이든 이 체제 내에서는 이게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민주주의 토대 자체를 함께 지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후 정의의 관점으로 좀 광장에 나서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너무 이거는 좀 위기감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대로 무너지면 기후정이고 뭐 생계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겠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사회적 갈등들이 지속되면서 이 이야기가 또 오히려 계속 지속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나왔던 것 같고 다만 나오면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이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돼도 사실 기후악당 정책 사업들은 계속 지속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동해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 시출을 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계속됐고 계속 되다가 이게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결과가 나오면서 중단되기도 했고, 근데 또 후속 사업들이 또 산자부에서는 계획되기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그 기간에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노동자들의 그 근로 시간을 노동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린다는 이슈 이외에도 사실은 기후 생태 환경에도 너무나 해로운 그런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더 이슈화되고 이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뭐 우리 녹색당이나 또 다른 정당들, 그 진보 3당 그리고 다른 운동 단위들과 함께 광장에서 계속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좀 힘을 모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특별법은 그 기후 위기랑 어떻게 연결이 더 많이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저는 노동 쪽에서만 계속 봤던 이슈여가지고 궁금해요. 네네. 그 여러 차원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첫째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뭐 파리협정도 그렇지만 1.5도 이상 산업화율을 1.5도 이상의 상승을 기후 상승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고배출 산업이에요. 근데 반도체 산업에서만 이제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4% 이상이 배출이 되고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또 국가 온실가스 배출이랑 정비례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 관점에서는 이게 재검토되고 이게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아예 생산을 아예 중단하진 않더라도 이 규모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조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특히 AI, 그렇죠. AI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반도체 칩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서 안 그래도 과잉 생산되고 있고 이 산업 자체 온실가스 배출 차원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대규모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물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각종 화학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이 생태 환경 생물들이 받는 이 정도가 굉장히 그 악영향이 높아요. 근데 이 물질들의 영향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되어 하나 막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돼도. 그런데 윤석열이 돌아오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네. 왠지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좀 문제적이고, 근데 또 맞아요. 윤석열이 돌아올 경우 이게 더 전면 확대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를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핵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산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핵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당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맞아, 그렇죠. 용납할 수 없죠. 윤석열이 그 어쨌든 그 뭐야 원전 생태계 복원해야 된다 이 맞아요. 얘기를 계속했던. 너무 유해해요.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저도 그런 표정을. 너무 유해합니다. 네.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네. 반도체 특별법도 또 통과가 되었던 이슈가 있었죠. 네, 네. 그러네요. 그 뭐 물론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 윤석열의 해악도 너무나 큰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빨리 끌어내려야. 일단은 끌어내야 네, 된다. 네. 지난주에 정답입니다. 저희 뭐 애매한 언니들 녹음을 하다가 동물권 관련한 책을 했는데 그분들도 동물 정치가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와서 네네네. 우리는 동물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뒤로 밀렸다. 막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의 가장 주요한 선결 과제가 이제 됐고요. 네네. 끌어내리는 맞아요. 거. 끌어내리는 거. 어. 근데 또 재밌는 건 네. 끌어내려야 되니까 네. 공동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어. 그러면서 또 여러 각자 운동하던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행동을 계획하게 그죠, 되기도 그죠. 해요. 예를 들어 그 재벌 특혜 그 노동 시간 연장 반대 반도체 특별법 벼지 공동행동이 만들어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노동의 관점에서는 맞아요.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 시간을 고무줄처럼 52시간 늘리는 그거 그거 원래 네, 이게 풀겠다고 제한이 했던 있는데 거잖아요. 네. 그걸 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맞서면서 네. 또 기후 환경 관점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이 유해하다는 걸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동물권 운동이랑도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차원에서 여러 사회 대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고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소위원회 중에 하나가 생명 안전이에요. 근데 생명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이 산업이 특별법이 그 사람의 생명 안전에 유해하기도 하지만 또 동물들 그러니까 생태 환경 이 생태계 안에서의 동물들한테도 엄청 네네.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연결점들이 생기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퇴진 운동에 나서면서 이제 광장 또는 그 퇴진 이후에 사회 대기업 과제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 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또 다른 의제로 가지고 만났는데 또 사회 대기업이라는 또 다음 우리가 스텝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의제들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뭐지 상시적인 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 사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비상행동 차원 비상행동 안에 차원. 그 네네. 안에 있는 거고 지금은 1월 달부터는 계속 그런 정책이잖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네네. 그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별로 그 정리한 주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 때 과제인가 그게 나온 것 같던데. 그죠. 110대 과제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은 좀 우선 과제들을 정리해내고 다음 뭐 조기 대선 국면이 도래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또 유의미한 정치적 과제로 등장시키면서 이제 사회 비전을 만들어낼지 또 이게 개헌과는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으로서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은 또 파면도 안 되고 이게 길어지고 그냥 파면 자체에 대한 요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실상은 사회 대기업 의제가 등장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요. 정리해 놓고 이제 파면되고 그치, 이거를 뭐 해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난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제 파면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는 시민들이 광장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사회 대기업 의제로 그 이행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별 의제들 가지고 그 원래 토요일 날 4시 5시가 저희 본집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2시 뭐 1시에 개별 소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만든 정책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최근에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는 집회 많이 못 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또 남태령에서 투쟁이 또 네네. 있었잖아요. 그때 분위기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가신 걸 제가 SNS에서 봐가지고 네. 이 사진은 이제 첫 번째로 남태령을 넘어서 승리를 이루어냈을 때 사진이고 최근에 또 2차 남태령 대첩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트랙터 행렬이 또 남태령 함께 넘지는 갔는데. 못했지만 어쨌든 우회해서 광화문으로 그 트랙터가 들어오고 또 그 트랙터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또 투쟁이 그래도 나름의 승리를 일군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도 남태령에 결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원들과 함께 그 남태령에 갔었고 예, 그 남태령에 진짜 많은 시민들이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윤석열 파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좀 피폐해졌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아 그러면은 이 다음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주체는 누가 돼야 하냐? 그러면 농민, 노동자, 시민, 청소년,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그 모여서 남태령에서 계속 발언을 이어가면서 진짜 밤새도록 발언을 이어가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거대한 폭력과 이 권력의 부패 앞에서도 어쨌든 이걸 넘어서는 힘은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걸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면이 지연돼서 사실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계기점들을 통해서 다시금 같이 싸워야 됨을 확인을 하는 그런 장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 때는 언제예요? 저 방금 때는 38 38. 여성의 네. 날에 그 저희 당원들과 네. 같이 범시민 대행진에 참여했을 때 사진이고요. 저희 녹색당 피켓이 저 문구가 너무 저희 자긍심을 민주주의를 좀 구한다. 뽀뽀하는 그런 문구인데 페미가 민주주의를 구해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지난 남태령에서도 한강진에서도 광화문에서도 계속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사실 페미니즘의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겪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폭력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연대를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차별과 억압 없는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광장 자체가 저는 이제 페미니즘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구호가 저는 너무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남태령 얘기까지 해봤고요. 광장에서의 또 녹색당 이야기 그리고 우리 광장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사실은 산불이 오랫동안 이렇게 나가지고 또 많은 걱정들도 있었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또 이거 또 이런 위기감 이때 한번 또 이런 위기감을 확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신가요? 네. 또 이 이후에 또 어떤 것들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러는데. 저희 지난 방송에서 장수영님께서 그 얘기는 해주셨어요. 기후위기와 산불이 어떻게 연결되냐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봄에는 건조한 기후가 네. 아니었다. 근데 그러니까 겨울에 건조해서 이제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 조심 그런 것도 이제 겨울에 포스터나 이런 건 작업들 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뭔가 봄에 건조함으로 인해서 산불이 봄에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영향이 아니겠냐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현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네. 네. 말씀대로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한 산불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맞아요. 계속 잦아지고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으면은 기존의 그런 상황에 똑같이 대비해서 비슷한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또 그게 아닌 경우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게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너무 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게 너무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번에 확인을 했고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이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때 또 생태 환경에 피해가 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전망을 만들고 대응하고 재난 시에 또 그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미비한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기후 위기 앞에서 어떤 대응들을 더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진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죠. 지역의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그런 복구 활동 이런 것에도 참
많은 그 관심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윤석열이 파면돼야 그리고 또 더 지역적인 이슈 또 이런 기후 정의의 문제들에 더 힘을 많이 쏟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윤석열 파면이 선결 과제이자 네, 모든 이슈 전에 일단 파면이 돼야 조건이다. 네, 그 깔때기로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기승전. 네, 그렇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나 이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이 불안해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LA 산불 보면 LA 그 네. 화재 보면서 심각했지.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했는데 거의 유사한 장면이 또 이번에 반복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진짜. 그렇죠. 또 상기에 보면은 그런 거대한 참사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참사가 반복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게 사람이 그 생명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우선시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다 보면 돈 문제잖아요. 여기에 돈을 안 쓰고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피해가 확대되고 예방이 되지 않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이 너무나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동해 앞바다에 석유 시추한다고 그런데 뭐 예산 쓰는 게 우선인지 반도체 산업도 한다고 또 이제 재벌 산업에 특혜 주면서 그걸 먼저 쓰는 게 우선일지 이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 시스템 확충한 게 먼저인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지금 보면은 지금 국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이윤 중심적이다, 이윤과 산업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산불과 연결되는 건 아닌데 산불 전에 그 어디 강동구에서였나? 신고울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사로 이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쵸. 원래 그러니까 그 예견됐던 참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연구 작업 이미 보고서 작성해서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것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얘기했지만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 땅값이 떨어지는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고 기사로 봤어요. 네네. 그런 것도 너무나 노골적이죠. 이제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다 이제 지가 중심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돈 중심의 그런 체계 자체가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지 않게 하는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거죠. 않게 하는 그런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과 오세훈이 되게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비슷하죠. 사실 이제 오세훈이 뭐 대권 주자 운운하기 전에 사실 지금 어쨌든 민주주의 파괴 내란범 윤석열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싱크홀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의 실패가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기후 위기라는 것도 이게 자연 현상이 계속 문제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자연 현상이 그 이변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 정치의 작동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막을 수도 없고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싱크홀 문제도 그렇고 재난 관련한 데이터들이 네. 이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공개를 안 해. 땅값 떨어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진짜 그래서 너무합니다 진짜. 전 근데 이게 뭐 물론 그 오세훈이나 윤석열 문제기도 하지만 민주당일 때도 딱히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집값, 땅값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돌아가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다른 뭔가 시스템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만들어야 되지 그런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땅값이 떨어지는 게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집값 땅값 떨어지는 네. 문제는 이제 누가 부동산 소유자의 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지만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라이더 노동자, 그냥 지나가는 지역 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구를 위한 이 또 정책인가, 또 그런 정보 공개의 어떤 방침이 누구를 위해서 정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고 오세훈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또 어떤 되는 사람들은 것도 뭐. 일단 나가봐라. 그리고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나가서 떨어져라. 뭐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네, 이런 것들 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감히 대권 주자를 넘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왕 나가는 거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가서 떨어져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너무 서울시 민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네. 네. 어떤 것이 좋을 것일지 네, 고민이 네. 되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또 이런 또 사실 정치 공백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녹색당에서도 또 네.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지.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그 윤석열 오세훈만 문제냐 사실 그치. 민주당 때도 이런 어떤 부동산 위주 또 집값 위주의 이런 정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윤석열 파면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냐. 특히 기후위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겠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대안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라는 것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쟁점이 있잖아요. 그걸 녹색 성장을 해서 뭐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 그런 기후 시각도 위기를 시각도 막겠느냐, 네? 아니면은 진짜 뭐 기후 정의 관점으로 어쨌든 기후 재난을 막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롯해서 침해받는 사람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걸 고려해서 기후 위기 대응 방침을 짜겠느냐 이렇게 또 입장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민주당은 그 성장주의 성장주의. 명확한 성장주의 또 신자유주의 어쨌든 재벌이나 기업들의 특혜를 줘가면서 경제가 성장해야지 그로 인해서 뭐 기후위기 대응 약속하나. 등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명확한 입장인데 녹색당은 좀 그런 기후위기 대응 방침과는 좀 명확하게 궤를 달리하고 녹색 정치가 진보 정치랑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그런 폐해들을 극복하고 다양한 또 이제 사회적 소수자 또 뭐 농민 노동자 이런 계급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녹색 정치가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색당은 지금 이런 관점들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그냥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윤석열 파면 이후에 민주당은 잘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직무가 정지돼도 민주당이 이렇게 좀 국힘과 의기투합해가지고 밀어붙였던 다양한 뭐 부자 감세를 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뭐 반도체 특별법 또 노동악법, 노동계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놓지 않으면서 이 다음 국면을 또 이제 진보 세력들의 좀 세력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시기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3 이후 또 그 전부터도 그래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이렇게 진보 3당, 좀 비례위성정당 이런 흐름과는 좀 구별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고 궤를 달리하는 진보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보 3당의 공조 그리고 체제전환 운동 조직위원회와 같은 좀 이제 진보 정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이런 사회운동 그룹들과 함께 이제 세력화를 해 나가는 것을 또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음. 당과의 또 음. 뭔가 협력이나 네. 뭐 이렇게 연결이 필요하겠네요. 그게 대선까지 갈까요? 네, 대선까지 가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지 없는 대선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뭐, 네. 갔는데 찍을 사람 없을 때 너무 난감하지 예. 않아요? 이제 선택지가 뭐 이재명, 김문수 또는 이재명, 홍준표 뭐 이렇게 있는 너무 대선이 얘기 안 하네? 뭐 등등 뭐 그 등등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 네. 싫다. 그래서 저는 대안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 투표용지에 어쨌든 광장 시민들이 적어도 저는 광장의 시대 정신이 평등과 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등과 연대. 네네. 그리고 각종 사회적 차별과 또 혐오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연이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게 정치가 그 요구들을 받아서 실현을 하는 건데 그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진보 정당들이 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구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 정치의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또 사회 대기업으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녹색당도 그런 대선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진보 3당의 공조를 좀 확실하게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음. 또 어떤 대안을 또 가져와 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사실 하나 네, 뭐 물어봐도 돼요? 네. 그 뭐지 이번에 3당이 어쨌든 같이 네. 대선이던 아니면 그 이후든 계속 공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선에 만약에 대선이 돼서 그런 또 다른 제3의 후보가 진보정당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후보는 녹색당에서는 어떤 인재를 가지고 좀 공약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 하면은 좀 어떤 정책 이거는 시그니처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독자들한테 네. 네, 녹색당이 지향하는 이 사회 대기업 전망은 네네. 사회 공공성에 기초한 생태평등 사회거든요. 이것 생태평등 사회. 네, 생태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첫 번째로 헌법 차원에서는 네. 이게 자연의 권리가 음. 명시되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사례에서도 이윤을 위해서 뭐 생태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이 다 이 나중에 그럼 사람 중심이 뒷순위가 아니라 되는 자연도 거잖아요. 같이 뭔가 공존할 수 공존할 있는 수 있는 사실 자연이란 네. 것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너무 강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헌법적 가치에 녹여내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네네네네. 녹색당이 주력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고 또 하나는 사실 에너지 전환이 너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 근데 녹색당은 이제 탈핵 운동으로 시작한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게 우리는 더 이상 이 핵 발전으로 우리 인류 문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의식 하에 진짜 창당을 해버린 그런 당인데 그 기조를 쭉 이어가서 지금 이 핵발전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이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 또 하지 않는 이런 저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명확하게 그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핵발전 뭐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거 다 폐기하고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또 수익 사업으로 하면서 농어촌 다 파괴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네. 이제 공공적인 공공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대안적인 그 산업 전환을 기획하고 또 그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전환의 과정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이 녹색당의 핵심 과제고 뭐 저는 진보 정치의 후보가 나온다면 이 사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네네, 너무 문제인 것 중요한 같아요. 주제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한데 그왜 속상해, 계속 논란이 진짜. 되잖아요. 밀양 네. 송전탑 그럼요. 전에도 그랬고 맞아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또 맞아요. 갈등까지 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공론의 과정에 함께 얘기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인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밀양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버렸잖아요. 주민들의 의사 따위는 1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계속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국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파괴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자연, 주민 맞아요. 다 이 도외시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걸 지금 집중해야 된다. 경제 성장보다 오히려 이것들을 집중해 나가면서 산업 전환의 방식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너무 구태의연 하잖아요. 이 경제라는 것도 그러니까 경제가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하냐라는 것도 우리가 기후 위기 앞에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냥 기존의 관성대로 경제는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실업률은 또 유지되는 뭐 고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노동 시간은 또 늘리고 이런 계속 이제 성장주의적인 구태의연한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경제에도 좋지 않다. 경제 시스템 뭐 생태 환경과 경제가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그 산이니즘을 위해서라도 이런 고려가 이제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의 기존 주류 정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제가 더 우선순위로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말 빨리 뭔가를 하고 대응을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이게 뭔가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맞아요.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어디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녹색당. 녹색당에 기대나 녹색당의 기대 예, 초록색으로 잘안 보여요. 이렇게. 녹색당 지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유니폼입니다. 네, 네. 좀 기댈 구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해외 녹색당들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지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네. 총선에서 맞아요. 내석을 오. 얻었더라고요. 원래는 한 석이었대요. 2010년대부터 계속 한 석이었다가 지난해 이제 내석으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원내로 들어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원내에서 좀 약간 그래도 대한 정치로서 녹색당이 좀 네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영국 녹색당의 전략이 네. 그 환경 기후 이슈를 사람들의 그 생활 문제, 생존 문제로 엮어낸 것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기후 위기 속에 놓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장한다. 우리는 삶을 보호한다. 이런 식의 그 설득을 잘 해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각국의 녹색당도 사람들의 삶보다 너네는 기후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그렇지. 환경주의, 그런 되게 얘기 많이 했죠. 그냥 환경 우선 이런 식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데 영국 녹색당의 사례를 보아서도 그게 아닐 수 있다. 이게 충분히 이 기후 환경 생태 문제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중첩되고 그 같이 사고돼야 되는 문제고 그 정치적인 그 해법 또한 동시에 이렇게 결합돼서 보여지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저는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 생태 문제는 이제 삶의 질 문제와도 너무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봄마다 계속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위가 인권 문제다라는 것들도 계속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그 청소년 기후행동 등등이 냈던 기후헌법소원 판결이 네, 유의미하게 맞아요. 냈고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성장 그 탄소중립법이 제대로 된 어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해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그에 따르는 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환경권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한 거예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 책임 미비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음을 또 명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것들을 정치적인 의제화하고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치적인 전망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그렇네요. 사실 저희가 막 그 광장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광장 이전에 네. 우리 기업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까먹고 무슨 일이었어요? 있는데 네, 무슨 일 있었어요? 까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아득해. 사실 그 전에 막 계속 뭐 의제들이 있었고 환경 의제나 기후 의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혹시 한번 짚어주실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기후 관련 이슈를 좀 짚어주고 네네. 그 전부터 잠깐만요. 네. 그냥 갈까요? 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사안 중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서울 행정법원 앞으로 가서 같이 기자회견을 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본 계획,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을 철회해라 이렇게 이제 취소 소송을 낸 거예요. 네네. 이게 3차 재판이 있어서 네. 이제 가덕도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부산 지역의 활동가들과 또 기후 운동 활동가들과 같이 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사실 이 기후 위기의 이슈 중에서 또 공항이 맞아. 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고 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게 온실가스의 주범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그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각 정치인들이 이게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할 때 또 이게 막 선심성 밀어붙여지면서 공약으로 내잖아요. 네. 선심성 공약으로 나오면서 네. 이제 나쁜 포퓰리즘 그런 그쵸. 정책으로 되면서 이게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부산 엑스포 이게 무산이 됐는데도 그걸 위해서 좀 이렇게 계속 가속화하던 것이 그게 무산됐는데도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위헌적이다. 심지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걸 막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무항공항 참사 너무 그리고 연말에 너무 참담하고 너무 슬픈 사건을 겪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류 충돌이 주 원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사실 그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는 이 무안공항에 비해서도 그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600배가 넘는다고 600 배요? 하더라고요. 오. 예,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근데 이 공항들이 제2공항도 그렇지만 신공항이 지어질 계획들에 다 보면은 다 그 조류 서식지들의 철새 그런 경우가 도래지에 맞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단 도시를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도시를 피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부지 선정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신공항 문제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또 이 또한 여야가 합심해서 밀어붙이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또 지역 개발 이데올로기랑 되게 밀접하게 그쵸. 붙어 있는 문제여가지고 더 운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덕도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 지역의 활동가들이 엄청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공항이 뭐 그 부산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이런 지역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도 그렇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얘기해 아주 주시면. 중요한 전북의
그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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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갑자기 약간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에 기억이 흐려져. 기억이 약간 아득하고 막 어제가 한 달 전 같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것들을 또 주요하게 개혁해야 될 이슈로 알려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공항 문제나 새만금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쉬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어느새 1시간 정도 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지 들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녹색당은 우선 윤석열이 빨리 파면되고 이번 주 금요일 네, 제발 완전하게 8대 0으로 8대 0으로 여지 없이. 같은 결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린 결말 안 됩니다. 다친 결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어. 극우 세력 이상하게 이용을 해서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또 이 왜곡할 헌법의 의지를 왜곡할 그 어떤 여지도 두지 않도록 완전하게 파면될 수 있도록 나는 선고 날 때까지 또 집중해서 투쟁을 할 예정이고요.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싸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녹색당이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회 공공성의 기초와 생태적 평등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여러 운동 단위들, 시민 동지들, 말벌 동지들과 함께 좀 나서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하게 계획하고 있는 게 네. 풀뿌리 평등 공농장이라는 사업을 풀뿌리- 녹색당에서 동네방네 진행할 풀뿌리- 예정입니다. 풀뿌리 평등 평등 공농장 공론장 인데요. 요거는 이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라는 네. 저희 노녹정 진보 3당과 또 여러 사회운동 시민사회 단위들이 단체들 있죠. 시민사회 네. 단체들이 함께한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풀뿌리 평등 공론장을 통해서 그 풀뿌리 지역 사회에서부터 네. 이게 평등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진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퍼뜨려 보자. 풀뿌리 동네방네 퍼뜨려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녹색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중앙 정치의 공중전에만 이렇게 그 힘쓰지 않고 지역으로 들어가서 또 같이 토론하고 조직하는 이런 풀뿌리 활동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것도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제 진보 정치의 독자 후보가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은 녹색당도 이제 잘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당이 또 시민들과 또 사회운동 세력들과 함께 이 연대 연합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약화된 이런 진보 정치의 힘을 계속 강화하고 확장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꿔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또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녹색당의 현 시점에서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이상현 대표님의 개인적인 계획 이런 건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계획이요. 이게 녹색당만 얘기해가지고. 오, 네. 저 뭐 있지? 저 지금 약간 계속 광장에 녹색당 대표로 계속 계속 있다 집회에 보니까. 나가고 있어. 약간 동기화돼가지고 윤석열 파면이면 템플 스테이를 좀 갔다 올까? 이게 너무 심심. 윤석열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한 네, 이 양반을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고 거리두기. 좀 정서적 환기를 한 후에 또 다시 달릴 수 있게끔 네. 해야 하지 않을까? 놀러 가고 싶어요, 진짜. 그러게요. 좀 휴식 빨리 조기 파면이 대선 돼서. 끝날 때까지 못 쉬실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예. 또 바로 대선으로 가야 되나? 아유, 그래도 하지마. 뭐 네. 하루 이틀이라도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는 쉬길 되면 쉴 겁니다. 네. 네.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쉬시고 네, 쉬엄쉬엄 예, 모두들 또 힘차게 잘 쉬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상현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즐거웠습니다. 네. 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희 오늘 또 보고 계시는 그 우리 청취자 아니죠, 구독자분들도 저희 좋아요, 댓글, 구독, 조태구알 많이 해주시고 그 조금 늘고 있습니다. 오. 저희 조회수가 조회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도 저희 구독 좀 해주세요. 네. 네, 조금 구독도 늘었어요. 구독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 성에 안 주시고 찼나. 빨리 1000명 찰 수 있도록 네, 1000명은 좀 일단 네. 빨리 가죠. 1000명 일단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가자. 네, 제가 또 좋은 준비,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들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예,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페미 묻다. 네, 지금까지 네, 페미 묻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